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토샵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본 강의만 들으시고 따라하시면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0분만 투자하셔서 일상에서 자유자재로 포토샵을 활용해 보세요. 자, 여기 있는 도화지의 모든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도화지에 작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메뉴들이라든지 또는 도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컨트롤 패널이라고 하는 옵션이고요. 여기는 팔레트가 나오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부분은 여기 있는 기본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때 붓도 필요하고 팔레트도 필요하고 연필도 필요하고 지우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죠. 그런 도구들이 전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사진을 가져온 다음에 이 도구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들어가서 오픈으로 사진을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사진 선택하시고 열기 합니다. 자, 사진이 열렸죠? 자, 포토샵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선택이 되겠어요. 모든 작업들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좌측 툴 팔레트라는 곳을 보시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선택 툴과 이동 툴이 되겠어요. 자, 점선으로 된 사각형이 선택 툴이고요. 십자 모양의 화살표는 이동 툴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이 사진에 뭔가를 하겠다 할 때는 미리 포토샵에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부터 어느 구역에 무슨 작업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포토샵은 앞으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죠. 자, 여러분들이 업무 같은 것들을 보실 때 상사가 정확하게 업무 지시를 하면 할수록 아래에 일하는 사람은 훨씬 더 편하고 정확하게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포토샵은 백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꽃병을 우측으로 옮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선택 툴로 지금부터 이 꽃병을 옮길 것이다 하고 선택함으로써 말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부분에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된 사각형이 나오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에 손을 띄고요. 이제 이것을 이쪽으로 옮길 거죠. 자, 그러면 툴을 선택을 해주는 거죠. 이동 툴을 선택을 하시고 자, 마우스를 이 점선으로 된 사각형 안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화살표 옆에 가위가 나오게 돼요. 자, 지금 이 모양은 이걸 잘라서 옮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좌측에 있는 사진을 우측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점선으로 계속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는 계속 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선택해서 이동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 선택과 이동만 여러분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셨으면 이제 포토샵은 30%는 아신 거예요. 나머지는 이 선택을 어떻게 더 잘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이라든지 이런 메뉴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포토샵은 별거 없어요. 기본 개념은 굉장히 단순한데 자, 그 작업을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뉴나 툴을 배우는 과정이 포토샵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이렇게 이동을 했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이동 툴로 이렇게 들고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걸 옮길 거예요. 여기도 있고 이쪽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키보드에 있는 Alt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삼각형이 두 개가 생겼네요. 자, 이거는 복사한다는 뜻이에요. 클릭 드래그를 하면 똑같은 그림이 하나 더 나오네요. 자, 그런데 같은 높이로 움직이고 싶은데 자,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불편하죠? 자, 나는 여기서 정확하게 직선으로 딱 가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Alt 키 그대로 누르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Shift도 같이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직선으로 복사해라.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Shift는 직선, 직각, 45도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Shift 누르는 거고요. 복사하면 무조건 Alt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의 손을 먼저 띄고 키보드의 손을 띄시면 자, 이제 여기 있는 게 일로 복사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아직도 점선으로 선택된 상태가 되겠죠. 자, 이때
똑같이 여기 있는 이동 툴로 마우스로 안에 잡고 움직이시면 자, 계속 움직여요. 자, 나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고정, 확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선택된 것을 해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상단 메뉴에서 셀렉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디셀렉트라고 있죠. 자, 이 디셀렉트는 작업을 하시게 되면 수없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축키를 외워두시는 게 편하겠죠. 컨트롤 D, 그렇죠? 자, 컨트롤 D 하시면 선택이 없어졌어요. 점선 모양 없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 나오죠? 자, 나는 여기에 얹어놨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조금 왼쪽으로 더 옮긴다든지 오른쪽으로 더 옮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선택해서 그냥 이동하고 선택을 해제하면 바닥에 붙어버려요, 그냥. 자, 접착제가 항상 발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 해제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림을 놓는 거죠. 그러면 바닥에 붙어버려요. 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너무 불편하겠죠? 어떤 작업을 하든 항상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레이어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레이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포토샵은 레이어가 없이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윈도우에 가시면 레이어라는 팔레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열었습니다. 자, 여기 레이어 나왔죠? 자, 이 레이어는 내가 이 위에 얹은 그림이 붙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한 명령 취소해 볼까요? 컨트롤 G, 컨트롤 G, 컨트롤 G 하면 자, 금방 한 명령 취소가 되죠? 에디트, 언두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를 할게요. 아까는 그대로 Alt 키를 누르고 움직였죠? 자, 그러면 그 그림 위에 지금 약간 떠 있는 상태인데 아예 공중으로 띄우는 거예요. 컨트롤 C 하죠. 그래서 컨트롤 V로 붙여요. 자, 그러면 이 선택한 부분만 복사를 한 다음에 그 위에 하나를 띄워 놓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는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을 말하는 거고요. 그 위에 레이어 1이라는 것은 이 그림을 복사기로 복사한 다음 요거를 잘라서 이 위에 새로운 종이를 하나 얹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에 얹혀 있는 거죠. 자, 이 앞에 뭐가 있죠? 눈이 있죠. 눈을 감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자, 바닥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눈을 꺼보겠습니다. 자, 바닥에 있던 그림 어디 갔어요? 잠시 가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격자 무늬가 나오죠. 자, 이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공기라는 뜻입니다. 자, 공중에 그냥 이 그림 하나만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죠. 손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포토샵은 컴퓨터 안에 가상의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의 장점은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있는 이동 툴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마음에 안 들어서 위치를 바꿔야 돼요. 움직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레이어 없이는 작업이 안 되는 거죠. 자, 나는 아주 단순한 작업만 할 텐데 이 레이어까지 알 필요가 있겠느냐 하실 텐데 자, 이 레이어 없으면 포토샵은 아예 작업이 안 돼요. 이 레이어 개념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필요 없으면 잠깐 꺼놓을게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아까 같이 복사를 할 거예요. 자, 아까 제가 포토샵에서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미리 포토샵한테 나는 뭘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자, 지금 이 바닥에 있는 그림 중에 또 얘를 복사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그림에서 복사할지 얘기를 해줘야죠? 자, 여기 있는 바닥 그림에서 할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선택 툴로 화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아직도 이 레이어죠? 자, 이동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동 툴 눌렀죠?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안으로 가져간 다음 키보드의 Alt 키를 아까 같이 누르고 움직여 볼게요. 자, 그 다음에 Shift로 직선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레이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까는 카피해서 붙이니까 레이어 1이라고 생겼지만 지금은 그대로 있죠. 자, 이거는 내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복사한 그림을 손으로 잡고 지금 들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컨트롤 D 해서 해제하게 되면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으로 붙는 거죠. 자, 하지만 레이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아예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 잘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실제로는 공중에 떠 있을 수 없지만 포토샵은 가상의 공간이니까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경고 메시지가 나오죠. 왜 그렇죠? 나는 지금 여기를 움직여야 되는데 어디를 움직이라고 얘기했어요? 위에 있는 걸 움직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를 선택을 하시고요.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죠? 예, 이렇게 도화지색이 나와버립니다. 자, 여기에 칠해져 있는 물감을 띄워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요? 도화지만 남겠죠.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물감만 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포토샵은 뭐라고 그랬죠? 가상의 공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상상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 도화지 위에 칠해진 이 물감을 아예 띄워버린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겠어요. 컨트롤 Z 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의 개념과 백그라운드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운 이걸 가지고 뭘 할까요? 자, 아까 우리가 새로운 도화지를 하나 만들어 놨었죠? 지금 그리고 그림을 하나 또 열은 거예요. 자, 이게 탭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그림을 복사해서 이쪽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탭 가서요. 자, 이 탭은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하는 방이 있고요. 이 작업을 하는 방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방에 가서 여기 있는 그림을 복사해서 이 방으로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레이어 1번이 있죠?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C 합니다. 자, 컨트롤 C 뭐예요? 복사죠. 자, 이 그림을 복사를 하는데 전체가 있긴 하지만 내가 선택한 건 이 공중에 떠 있는 그림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이 복사되는 거죠. 자, 그래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도화지만 있는 방에 와서 컨트롤 V로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림만 붙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레이어로 올라오죠? 자,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 컨트롤 V로 붙이면 무조건 공중에 뜨는 거예요. 자, 아까 같이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게 되면 레이어로 공중에 뜨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그냥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해제하면 그림에 붙어버리지만 컨트롤 C를 하면 아예 복사를 해서 새로운 도화지를 하나 만든 거기 때문에 컨트롤 V로 붙이면 무조건 이렇게 레이어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 조그맣게 하나 얹고요. 여기에 이제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너무 크네요. 그림이 좀 더 줄여야겠네요. 자, 이걸 줄일 때는 단축키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 메뉴는 에디트에 가면 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가면 귀찮죠. 이런 것도 간단하게 단축키를 외워주시면 편합니다. 컨트롤 T 할게요. 당연히 이 그림 사이즈를 조절할 거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컨트롤 T. 자, 그러면 바운딩 박스라는 것이 나오고요. 자, 여기 코너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화살표가 안팎으로 생깁니다. 클릭 드래그 하세요. 자, 그러면 줄죠? 자,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줄여줄 수가 있네요. 그 다음 안쪽으로 마우스 가져가면 화살표 나오죠? 자, 잡고 이동시키면 됩니다. 자, 확정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사이즈 줄일 일이 없어요.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정이 됐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제 글씨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글씨를 쓸 때는 여기 있는 툴 팔레트에서 T라는 도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어도비 프로그램 중에서 T라고 돼 있으면 무조건 글씨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우스를 도화지 위에 가져오면 자, I 커서 주위에 점선 사각형이 나오죠. 자, 이것은 글씨 쓸 준비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원하는 곳에 클릭해서 글씨를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워드나 메모장 같은 거 다 써보셨죠? 우리가 워드나 메모장에서 쓴 글씨를 내 마음대로 아무 위치나 움직일 수 있나요? 안 되죠. 스페이스로 눌러서 밀거나 엔터를 쳐서 내려야지 그냥 들고 이런 데다 막 움직일 수는 없죠. 포토샵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레이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한번 찍어 볼게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까만색 박스가 나오고요. 로렘 입섬이라고 나오죠.
자, 이 글씨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그냥 커서만 깜빡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찾지를 못하는 거죠. 잘 안 보여요. 특히나 작을 경우에는 이게 글씨를 쓰는 곳이 어딘지, 커서가 깜빡이는 곳이 어딘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워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커서가 찍히는 것이 일정합니다. 제일 앞쪽이죠. 하지만 포토샵은 아무데나 찍으면 그곳에 글씨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커서가 있는 위치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단어를 일단 써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글씨를 써서 다 지워버리면 돼요. 자, 아니면 딜리트 키 누르고 쓰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썼어요. 자, 텍스트 쓰는 거는 뭐 여러분 다 한 번씩은 써보셨겠죠.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도 다 쓰시니까 그 방식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사각형 박스가 길게 나오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글씨에 대한 조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컨트롤 패널이라고 불러요. 이게 혹시 나오지 않는 분은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가면 옵션이라고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보이지 않던 옵션 패널이 나오게 돼요. 자, 눌러볼게요. 자, 나왔죠? 네, 보이지 않는 분은 이렇게 해서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서체부터 바꿀까요? 자, 여러분 텍스트 서체 바꿀 때 어떻게 하죠? 클릭 드래그해서 긁어야 서체를 바꾸죠. 커서가 안에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내가 뭔가를 할 때는 어디에다 할 건지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 클릭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전되면서 글씨가 선택이 되죠. 자, 여기서 상단에 있는 여기 창을 보시면 여기에 서체를 바꾸는 여러 가지 서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서체를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서체를 한번 써볼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좀 더 키워야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60포인트라고 나오죠? 이게 글씨 크기가 되겠습니다. 72를 줬어요. 자, 조금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럴 때는 여기에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100 정도 줘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단위는 쓰지 않고요. 그냥 엔터만 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커지게 되겠죠? 자, 이제 포토샵의 최고 장점인 이 텍스트를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원하는 곳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팔레트에서 이동 툴 누릅니다. 자, 이동 툴은 뭐였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T라는 새로운 레이어가 생겼네요. 자, 포토샵은 새로운 게 뭔가 들어오면 무조건 레이어가 생겨요. 지금 여기에 글씨를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글씨 쓴 레이어가 나오게 됩니다.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들고 여기에 얹을 수도 있네요. 그런데 어때요? 이 그림 위에 글씨가 얹혀 있죠? 자, 레이어 팔레트를 보시면 제일 아래에 도화지가 있어요. 그 다음 이 그림이 그 위에 얹혀 있어요. 공중에 떠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공중에 글씨가 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여기에 바닥 도화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림을 가져와서 하나 붙였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위에 또 글씨를 썼잖아요. 자, 이렇게 쓴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이거는 위에서 본 거죠. 자, 이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자,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옆에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바닥에 도화지가 하나 있고요. 그 위에 공중에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 하나 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쓴 글씨 있죠? 이게 또 여기 공중에 하나 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기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위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거에 가려서 얘가 안 보이는 거고요. 자, 지금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원리만 아시면 굉장히 간단한 게 이 포토샵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또 옮겨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도 글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타입 툴을 누르고요. 자, 커서를 들고 와요. 자, 그러면 I자 커서 사방으로 점선 사각형이 나와 있죠. 자, 이때는 새로운 레이어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클릭을 해주시면 이게 또 나오고 레이어가 또 생기죠. 자, 나는 이걸 원하지 않고 이 글씨에 계속 이어서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 커서를 기존에 써 있는 글씨 위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주위에 있던 점선 사각형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자, 그러면 이어서 쓰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이 레이어에 가서
거기에 붙여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 텍스트가 선택이 되면서 커서가 깜빡이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뭐 워드나 한글 쓰듯이 엔터 치시면 아래로 내려가죠. 자, 이어서 썼어요. 30분 안에 포토샵의 기초를 졸업하세요. 그죠? 자, 여기에 엔터 쳐서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도 엔터 쳐서 넘어갔겠죠. 자, 하지만 레이어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왜냐하면 이어서 썼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이동 툴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가 있겠죠. 자, 하시다 보면 귀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하려면 또 이동 툴 바꾸고 선택하려면 또 선택 툴 바꾸고. 근데 어쩔 수 없죠. 포토샵은 하나씩 다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글씨에 대해서 또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 봤더니 아까 봤던 폰트나 글씨 사이즈가 안 보이네요. 자, 이건 또 왜 이럴까요? 이동 툴은 글씨를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글씨를 쓸 때는 어떻게 했죠? 툴을 바꿨죠. 자, 이 위에 있는 옵션 창도 툴을 바꿔야지만 그 옵션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위에 있는 옵션 창들은 툴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글씨에 대해서 뭔가 변형을 하겠다 할 때는 이 툴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텍스트 컬러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면 사각형 점선 나오면 새로 쓰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걸 글씨 안쪽으로 가져와서 사각형 점선이 없어지는 상태여야 됩니다. 클릭, 드래그 하고요. 자, 여기에 위에 보시면 컬러가 있죠? 컬러 누릅니다. 자, 우측에 있는 이 슬라이드 바가 컬러의 종류가 되겠고요. 자, 그 컬러의 원색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밝아지고 자, 두 가지가 섞이고 이런 식으로 컬러를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어두워지면 무슨 색이에요? 까만색. 완전히 밝아지면 화이트. 자,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의 종류를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밝기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해주시면 여기에도 바로 변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드래그한 상태가 나오죠. 자, 그런데 반전이 돼서 컬러 구분이 안 가요. 자, 다시 이동 툴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원래대로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닥이 하얀색이니까 별로 보기가 좋지 않네요. 자, 바닥에 색을 좀 줘야 되겠어요. 자, 지금 하얀 바닥이 이게 뭐예요? 도화지죠. 자, 도화지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디트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필이라고 있어요. 어도비 프로그램 중에 필 나오면 무조건 색깔 넣는 겁니다. 자, 몇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어도비 프로그램 쓰실 때도 아주 간단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컨텐츠 부분에서 아래로 내려가셔서 컬러로 들어가세요. 자, 내가 원하는 컬러를 넣는 거예요. 컬러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서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미색으로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자, 이 컬러도 처음에는 좀 헷갈리시는데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져요. 자, 오케이 하고요.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컬러가 들어가게 되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뭐 문서나 이런 간단한 사진 같은 거 보정을 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이나 어둡게 보정을 해주는 거죠. 자, 지금 이 사진이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약간 어둡기를 주고 대비를 좀 줘서 선명하게 보이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이미지의 어드저스트먼트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왜 안 될까요? 여기에 레이어에서 해당 부분이 선택이 안 돼 있죠. 자, 꼭 명심하세요. 하기 전에 어느 걸 할지를 미리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여기 있는 아래 바닥 도화지가 아니고요. 이 위에 있는 그림의 밝기를 바꿀 거죠. 그러면 선택을 해줘야죠. 자, 그 다음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커브로 들어갑니다. 자, 화면상 잘 안 보여서 제가 그림을 좌측으로 밀어놨어요. 자, 커브를 열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자, 이게 선이 하나 나오는데 자, 이 선 중간 정도를 잡고요. 위로 올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밝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잡고 밑으로 내려보세요. 어두워집니다. 자, 아시겠죠? 자, 간단해요.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원리를 아실 필요는 없고요. 커브에 들어오셔서 이 그래프를 낮추면 어두워지고요. 그래프를 올리면 밝아져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올리면 밝아지고 내리면 어두워지고. 자, 마우스는 계속 잡고 있는 상태여야죠. 자,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빼버리면 빠지게 됩니다. 그럼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자, 그런데 나는 밝은 데는 좀 밝고 어두운 데는 좀 어둡고 싶어요. 자, 아까 그래프를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밝아지고 낮추면 어두워진다고 그랬죠. 자, 밝은 데는 밝게, 어두운 데는 어둡게. 자, 아래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고 여기는 까만색이죠. 자, 하얀색, 까만색이 아니고요.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에요. 자, 밝은 부분은 밝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잡고 위로 올리세요. 그러면 밝은 부분이 밝아졌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다 밝아졌죠. 그래서 나는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셔서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선명해져요. 자, 메뉴에서 이렇게 창을 열게 되면 여기 프리뷰라고 나와요. 자, 지금 적용한 이 효과를 바로 볼지 여기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프리뷰를 끄면 자, 원래대로 그대로 있죠. 자, 여기는 그래프를 변형해도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체크하면 바뀌게 되죠. 밝은 데는 밝아지고 어두운 데는 어두워지죠. 자, 요것만 적당히 조절을 하셔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사진을 찍으면 밋밋하게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럴 때는 이 두 개만 조절을 해 주셔도 완전히 다른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했습니다. 자, 이 사진 옆으로 가져와야겠어요. 자, 여기 있는 스크롤을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것도 매번 하기 귀찮으니까 이것도 단축키 쓰세요.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마우스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어요.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위치를 가져다 놓을 수 있죠? 이게 훨씬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절해야 된다 할 때는 여기는 돋보기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돋보기 모양이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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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키보드의 Alt키 누르면 안쪽이 마이너스로 바뀌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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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 자, 이렇게 확대, 축소 하실 수 있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도화지에 그림 그릴 때 저 위쪽에 있으면 손 뻗쳐서 작업하기가 불편하면 도화지를 밑으로 내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지금 소화전을 하나 열어봤는데요. 방금 본 커브를 이용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나 열어봤습니다. 자,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커브 들어갑니다. 자, 처음에 했던 대로 올리면 밝아지고 낮추면 어두워지죠. 자, 하지만 밝은 부분은 조금 밝게, 어두운 부분은 조금 어둡게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컬러가 더 살아나죠. 그리고 대비가 돼서 좀 더 선명해집니다. 자, 아까 그림과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거의 다 밋밋한 이유는 이 대비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한 번만 조절을 해주셔도 완전히 다른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컬러도 살아나고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죠. 자, 포토샵을 전문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것만 이용을 하셔도 사용할 가치는 충분하게 있어요. 자, 이제 이걸 저장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파일에 가시면 세이브라고 있습니다. 자, 세이브 해볼게요. 자, 세이브 클라우드와 세이브 컴퓨터 있죠? 컴퓨터에 저장해야겠죠? 컴퓨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파일 형식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PSD. 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글 쓰시면 뒤에 확장자가 뭐라고 붙죠? HWP. 자, 텍스트 파일 쓰면 확장자가 뭐라고 붙어요? TXT. 그렇죠? 이것은 그 프로그램에서만 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컴퓨터에 HWP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한글 파일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열죠. 자,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PSD로 저장이 돼 있으면 지금 이런 레이어 정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대신 포토샵이 없으면 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작업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준다 할 때는 PSD로 저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때는 JPG로 저장을 해야죠. 자, 그런데 파일 형식 보면 JPG가 없어요. 자, 그래서 JPG는 다른 곳에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PSD는 저장을 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JPG로 저장을 해버리면 이 문구를 바꾼다든지 위치를 바꾼다든지 폰트를 바꾼다든지 이런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이것은 포토샵 파일이기 때문에
포토샵에는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PSD로 일단 저장을 하나 해놓으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는 그것을 다시 JPG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하나 해볼게요. 자, test.psd로 저장을 했어요. 저장했습니다. 자, PSD로 저장할 건지 다시 한번 물어보죠. 오케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닫았어요. 자, 그 다음 오픈으로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 PSD죠? 자, 이거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자, 여기 어때요? 레이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위치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 또 옮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진도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JPG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JPG는 Save a Copy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쓴다거나 뭐 카톡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거나 할 때도 전부 JPG로 이용해야겠죠. 상대편이 포토샵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거의 없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웹에 올릴 때도 전부 다 JPG죠. 자, 기본적으로 사진을 서로 통용하는 것은 무조건 JPG로 저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Save a Copy 하신 다음에 Save Your Computer 하시고요. 자, 바탕화면에 이번에는 여기는 PSD 부분 눌러서 JPG로 바꿔줍니다. 자, JPEG이라고 있죠? 자, 이거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압축률을 물어봐요. 자, 파일의 용량이 커지게 되면 깨끗해요. 압축이 조금밖에 안 되는 거고요. 파일의 용량이 작아지면 압축이 굉장히 많이 돼서 화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되도록이면 압축을 조금 하고 화질이 좋은 게 좋겠죠. 되도록이면 라지 쪽에 가깝도록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JPG 열어볼게요. 오픈했습니다. 자, 그 다음 JPG 있죠? JPG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자, 여기 레이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거는 이제 수정 못하죠. 자, 두 개의 차이점 아시겠죠? PSD와 JPG. 자, 그래서 저장을 할 때 항상 두 종류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수정할 걸 대비해서 원본 PSD, 포토샵 파일 하나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SNS에 올릴 JPG로 다시 한번 저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바꿀 때 언제든지 PSD 파일 열어서 또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커요. 사이즈를 좀 줄여야겠어요. 자, 그럴 때는 상단 이미지 가시면 이미지 사이즈라고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가로와 세로 사이즈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사이즈를 자 800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그대로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찌그러지겠죠. 오케이 합니다. 어때요? 찌그러지죠? 되도록이면 이게 안 찌그러지는 게 좋겠죠? 자, 부득이하게 찌그러뜨려야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율대로 줄이는 게 좋죠? 이미지에 가서 이미지 사이즈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체인 모양을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두 개가 체인이 걸려서 하나를 사이즈 변형을 하면 나머지도 같이 비율대로 변형이 됩니다. 자, 이것을 1000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세로도 같이 알아서 바뀌죠. 자, 되도록이면 이렇게 비율대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사이즈대로 변형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한 것은 사이즈를 줄이는 거였죠?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그림들 그대로 다 나오죠.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줄이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는 방법이에요. 자, 이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꽃이 이뻐서 꽃만 남기고 싶은데 바깥에 필요 없는 이런 경치들은 없애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 툴 보시면 크롭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하세요. 자, 그러면 사방에 조절점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9등분이 돼서 선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를 코너에 대시고요. 드래그를 하세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드래그 하세요. 이 사각형 안에 있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위로 잘라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진만 남게 되겠죠. 자, 여기서 원하는 대로 남길 부분만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마우스만 얹어서 움직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선택이 됐으면 안쪽에 더블 클릭합니다. 자, 나머지 어디 갔어요? 가위로 잘라서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원하는 부분만 잘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아까 우리가 작업한 데 또 가져가야겠어요.
아까 우리 레이어에서 복사할 때 컨트롤 C 했죠? 지금은 안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지금은 백그라운드 상태죠? 지금 옆에 무슨 모양이 보이죠? 자물쇠 모양. 자, 걸어놨어요. 복사 못하게. 뭔가 복잡해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쵸? 예, 그럴 때는 레이어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자물쇠 걸려 있으면 이건 복사가 안 된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는 선택 툴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전체 선택을 하실 때는 아예 바깥에서 클릭해서 쭉 들어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하신 다음, 자,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랬더니 너무 커요. 자, 우리 아까 사이즈 조절하는 거 단축키 뭐였죠? 컨트롤 T, 에디트 트랜스폼이었죠? 자, 기억나시죠? 자, 이걸로 줄이시면 돼요. 자, 레이어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선택하고 컨트롤 T. 자, 그런데 다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줄이고요. 다시 또 잡고 올려서, 자, 이렇게 줄이고 또 잡고 올려서 이렇게 줄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까지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익히셔도 일상에서 쓰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일상에서 쓰는 것은 이 안에 다 해당되니까 이것만 잘 따라서 하시면 다양한 일상 여러 곳에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습 많이 하셔서 꼭 자기 걸로 만들도록 하세요. 이제 포토샵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토샵 설치를 위해서 adobe.co.kr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가 포토샵을 만든 어도비의 홈페이지인데요. 자, 여기서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주요 제품 부분에 포토샵이라고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갑니다. 자, 포토샵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계속 이 포토샵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본인과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무료 체험판으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연습하신 다음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유료로 이용하지 않고 구독 취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도비의 모든 앱들은 전부 구독제라서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하게 되죠. 자, 보통은 자동 결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무료 기간인 7일 안에 구독을 취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포토샵 무료 체험하기가 있는데요. 그 옆에 보시면 포토그래피 플랜이라고 해서 라이트룸과 포토샵을 같이 묶어서 구독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오히려 가격이 더 쌉니다. 반값밖에 안 하죠. 자, 그래서 포토샵 구독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여기 있는 포토샵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 옆에 있는 포토그래피 플랜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샵은 똑같은 포토샵인데 여기는 라이트룸, 사진 전용 보정 프로그램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도 구독은 더 싸게 할 수가 있죠. 이 포토샵과 라이트룸을 많은 사람들이 쓰게끔 하기 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은 거니까 포토샵만 쓰실 분들도 포토그래피 플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이점은 클라우드를 포토샵은 100기가를 주고요. 여기 포토그래피 플랜은 20기가를 줍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료 체험하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체험하기 누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연간 플랜으로 월별 결제로 11,000원이라고 돼 있죠. 자, 처음 일주일은 무료 체험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하고 구독을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은 구독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더 이상 쓰지 않으실 경우에는 어도비에 들어오셔서 구독 취소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설치는 셋업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토샵의 기본 사용법과 활용법, 설치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